이번 시간에는 11장에 있는 서비스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볼 텐데요. 일단 서비스는 제게도 써놨는데 화면이 없는 액티비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면이 필요 없이 뭔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하나 유의를 하셔야 될 거는 그 스레드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백그라운드로 동작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액티비티랑 서비스를 동시에 띄우면 양 띄워놓고 양쪽의 코드를 동시에 실행시키면 두 개가 번갈아가면서 끝나는 게 아니구나. 한쪽의 코드가 끝난 다음에 그 다른 쪽의 코드가 실행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액티비티의 코드를 먼저 실행시키면 그 액티비티의 코드가 끝나야 서비스의 코드가 실행되고요. 서비스 코드를 실행시키면 서비스의 코드가 끝나야 액티비티가 그의 코드가 실행됩니다. 왜냐하면 둘 다 포그라운드인 메인 스레드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서비스도 액티비티인데 화면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백그라운드에서 뭔가를 처리해야 되면 서비스에서 스레드를 하나 생성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볼 텐데요. 일단은 서비스를 먼저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서비스를 만드는데 액티비티랑 만드는 거랑 비슷하고요. 패키지명을 오른쪽 클릭, 뉴, 서비스, 그냥 서비스 만드시면 됩니다. 서비스. 마이 서비스라고 액티비티 이름 넣는 거랑 똑같아요. 이 익스포트는 이제 다른 곳에서 내 서비스를 쓸 수 있느냐 그걸 설정해 주는 거고요. 이대로 일단은 그냥 하시면 됩니다. enable든 사용할 수 있는 거냐는 거고 디폴트로 설정한 상태에서 피니시를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처음 서비스를 생성하면 이렇게 onbind라는 함수가 하나 만들어져 있는데요. 요거는 그 서비스의 종류가 바운드 서비스랑 스타티드 서비스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그 바운드 서비스를 하기 위한 함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서비스를 패키지 오른쪽 클릭해서 생성을 하면 매니페스트에 가보면 액티비티처럼 서비스도 이렇게 등록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등록돼 있어야지만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고요.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이유는 이게 하나의 메이저 컴포넌트이기 때문입니다. 액티비티도 메이저 컴포넌트고 이 서비스도 메이저 컴포넌트입니다. 그래서 이 액티비티, 서비스 이런 컴포넌트를 조합을 해서 앱을 만드는 게 안드로이드입니다. 자, 코드를 계속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이 투두는 지우시고요. 지금 지우면 안 되는구나. 자, 일단은 서비스 클래스 안에다가 on start까지만 치면 함수 하나가 자동 완성될 거예요. 엔터를 쳐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함수 전에다가 코딩을 하는데 이 코드는 왜 입력을 하냐면요. 서비스를 생성하고 나서 혹은 생성하면서 서비스 쪽으로 명령어를 날려서 이 서비스에 어떤 지시를 하는 건데 액티비티는 날리겠죠. 물론 일단은 그때 이 onStart 커맨드의 첫 번째 인자인 intent로 명령을 날려줍니다. 그리고 그 명령은 미리 정의를 해놔요. intent에 액션이 있으면 그 액션을 이렇게 담아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사용하냐면은 액션들을 여기 정의하셔도 되고 예를 들어서 액션 크레이트 그러면 이렇게 액션 딜리트 이렇게 액션들을 미리 정의를 해놓고 내가 액션을 받아서 넘어온 명령어들이 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액션 크레이트면
뭐 이런 걸 하고, 일단 저희가 쓸 수 있는 그 그냥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 뭐 뭔가를 생성하겠죠. 그리고 딜리트는 뭔가를 역시 삭제를 하겠죠. 여기 액션 딜리트이면 딜리트 함수를 호출해서 뭔가 처리를 해라. 이런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액션을 인텐트에서 가져오게 됩니다. 인텐트가 있다라는 거는 액티비티를 실행했을 때 한번 써봤죠. 액티비티랑 또 뭐 있지? 아무튼 액티비티를 실행할 때 A라는 액티비티에서 B라는 액티비티를 실행하려면 A라는 액티비티에서 인텐트를 만들고 그 인텐트에다가 내가 실행할 액티비티를 지정해서 스타트 액티비티 함수로 안드로이드한테 내 의도를 알려주면 액티비티가 실행되는 거잖아요. 그거랑 동일합니다. 이 서비스 쪽으로 인텐트에다가 뭘 할 건지 의도를 담아서 이 onStart 커맨드로 호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텐트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써본 거는 put을 통해서 파라미터만 넘겼는데 인텐트 내부에 액션이라는 이런 속성이 어트리뷰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명령어 같은 걸 쓰라고. 그래서 액션에다 명령어를 담아서 보내면 서비스가 그걸 받아 처리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해놓고 그래도 여기다가 좀 찍을까요? 크레이트가 호출됨. 아이고. 빨간 줄은 임포트를 하시고 딜리트가 호출되면 이렇게 로그만 남겨놓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코드가 있었네요. 제가 그냥 막 썼더니 코드가 있었네요. 이 코드를 컴패니언 오브젝트로 감싸주면 이걸 먼저 하지 말까요? 아니다. 해도 상관없겠다. 이 컴패니언 오브젝트로 감싸놓으면 서비스 안에 명령어를 액티비티에서 직접 접근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메인 액티비티를 열고 이제 이쪽으로 서비스를 실행하면서 명령을 날릴 거예요. 서비스 스타트. 이게 원래는 함수명을 스타트 서비스라고 해야 되는데 이 스타트 서비스가 이미 이 컨텍스트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액티비티가 가지고 있는 컨텍스트에 정의가 되어 있어서 그게 겹치기 때문에 그냥 서비스 스타트라고 이름을 좀 지을게요. 서비스 스타트를 버튼을 클릭하면 호출을 해줄 거예요. 그런데 화면을 미리 안 만들었구나. 네, 아무튼 서비스 스타트가 호출이 되면 인텐트를 하나 만들고 여기다 내가 실행할 서비스 클래스를 담아서 이제 안드로이드에 알려주면 되는데 알려주기 전에 인텐트에다가 액션을 같이 실어 보냅니다. 이 액션은 마이 서비스에 있는 우리 액션 크레이트를 보낼까요? 그리고 스타트 서비스라는 미리 만들어져 있는 이 함수에다가 인텐트를 담아서 안드로이드한테 알려주면 안드로이드가 여기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호출을 해줍니다.
그리고 스탑 서비스도 만들까요? 서비스 스탑으로 해야 됩니다. 겹치기 때문에. 서비스 스탑이 호출되면 인텐트를 하나 만들고, 이 인텐트는 동일합니다. 얘랑 동일한 인텐트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스탑 서비스를 호출해서 이 인텐트를 넘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안드로이드가 요게 떠 있으면 이 서비스를 스탑 시켜줍니다. 이제 보통은 어떻게 했었냐면은, 자, 이거 두 개 함수를 실행시켜서 서비스를 만들어 볼 텐데, 보통 어떻게 했었냐면은, 버튼을 두 개를 갖다 놓고, 이 한쪽은 서비스 스타트, 여기는 서비스 스탑, 다음에 버튼의 아이디를 이제 주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버튼 스탑이라면, 그리고 여기가 버튼 스타트겠죠. 지금까지는 앞장에서 이 버튼 스타트에다 액션을 걸 때 버튼 스타트.set onClick listener 이게 실행되면 서비스 스타트를 실행하라,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코드가 좀 많으니까 이걸 뷰에서 이 함수를 바로 호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그냥 얘가 사용하는 파라미터가 없지만 여기다가 뷰라고 써주고,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뷰 파라미터를 하나 가진 함수로 바꿔주면 이 액티비티 메인에 쭉 내려가시면 onClick이라는 요 속성이 있어요. 여기를 클릭을 이렇게 해보셔도 되고, 그다음에 직접 서비스, 내가 뭐였지? 서비스 스타트였죠. 안 나오는구나. 클릭을 해야 되는군요. 여기 클릭을 해보시면, 아이고, 내가 미리 만들어 놓은, 내가 사용하는 그 액티비티에 뷰 파라미터가 있는 함수들 목록이 떠요. 그래서 이걸 선택만 해주면 클릭했을 때 이 함수가 실행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여기서 이거를 선택만 해주면 함수가 실행됩니다. 자, 이제 한번 해볼게요. 아이고, 어제 예제가 그대로 나오네요. 서비스를 스타트하고 로그를 찍었으니까 로그를 보면 서비스를 스타트라면 여기 방금 떴죠. 아이고, 크레이트가 호출됨. 그러니까 내가 인텐트에다가 액션 크레이트를 담아 보내니까 이 인텐트가 서비스의 on start 커맨드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액션을 꺼내서 확인했더니 크레이트라서 크레이트 함수를 호출해서 이게 실행이 되는 거고요. 스탑은 그냥 액티비티입니다. 서비스가 종료가 됩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알고 계셔야 될 거는, 명령어를 보낼 때 메인 액티비티에서 서비스 스타트라고 이렇게 보내거나, 혹은 하나 더 만들어서
서비스 커맨드라는 걸 하나 만들고 여기다가 이 코드를 이대로 복사를 해요. 근데 인텐트가 지금 세 개가 중복되죠. 이럴 때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좀 어, 어, 레이트 이닛이라는 게 있어요. 네? 프라이빗 프라이빗 레이트 이닛 바 인텐트 내가 사용할 타입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요. 아이고 왜 계속 빨간 줄이 뜨지? 아 인텐트가 이름이 겹치는구나. 서비스 인텐트 이렇게 서비스 인텐트라는 거를 레이트 이닛으로 선언하면 보통은 이렇게 만들잖아요. 혹은 이렇게 만드는데 이걸 레이트 이닛이라고 하면 여기에다 미리 뭐 이런 식의 초기화를 해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초기화를 쓸 거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변수를 이렇게 레이트 이닛으로 써내 놓고 온크레이트에서 값을 넣어 놓으면 서비스 인텐트가 되겠죠. 이 인텐트가 예약이란다. 메인 액티비티가 이미 가지고 있는 거라서 이름이 겹쳐서 아까 안 됐던 거였고요. 이름 쓰실 때는 변수를 서비스 인텐트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서비스 인텐트로 해주시면 이 코드는 한 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동일한 인텐트를 서비스에 넘겨줄 테니까 그래서 한 줄로 쓰시면 되고 액션을 넘기는 건 똑같은데 만약에 내가 서비스 커맨드를 또 새로운 걸 하나 뭐 딜리트를 이렇게 보낸다고 칠게요. 보낸다고 치면 요 스타트 서비스 함수가 호출되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이 스타트 서비스 함수는 서비스를 생성해 주는 건데요. 이미 이게 생성돼 있으면 그냥 바로 onStart 커맨드가 호출됩니다. 그래서 명령을 날릴 때도 서비스 쪽으로 스타트 서비스를 사용해서 명령을 날려주면 됩니다. 새로 생성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마음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자, 일단은 이건 다시 지우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기 서비스를 쓸 때는 started 서비스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명령어를 on 스타트 커맨드를 통해서 받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바운드 서비스라는 걸 만들 텐데요. 바운드 서비스를 만들기 전에 여기다가 버튼을 두 개를 좀 추가를 하는 게 좋겠네요. 잘 안 보여서 텍스트만 좀 키울게요. 너무 큰가? 아무튼 그리고 버튼을 두 개 갖다 놓고 앞쪽에는
서비스 바운드, 서비스 바인드지. 서비스 바인드. 뒤쪽에는 글자 기니까 그냥 언바인드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눌러서 이제 바운드 서비스라는 걸 테스트를 해볼 텐데요. 마찬가지로 메인 액티비티 하다가 일단은 서비스 바인드, 바운드 서비스는 바인드를 하기 때문에 바운드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언바인드. 그리고 스타트를 하기 때문에 스타티드 서비스고요. 요 앞에 건 스타티드 서비스고요. 얘는 바운드 서비스인데 바인드고 스타트이기 때문에 스타티드와 바운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연결을 해 놓을게요. 뷰에다가 사용하기 쉽게 뷰라고만 파라미터를 넣어주면 여기서 가져다 쓸 수 있거든요. 온클릭해서 온클릭 눌러보면 이제 바인드랑 언바인드도 추가됐죠. 바인드 그리고 마찬가지로 온클릭해서 온클릭 어디였지? 여기 있죠. 여기에 언바인드. 이제 뷰에서는 이제 더 이상 손댈 게 없어요. 온클릭을 추가하지 않아도 되고 여기다만 코드를 넣어주면 되는 건데 네, 서비스에 추가될 게 있군요. 서비스에 바인드를 할 때는 그 바인딩을 해주는 애를 나랑 연결해주는 바인더라는 걸 만들어서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서비스 안에다가 바인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너 클래스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마이 바인더를 상속받아서 만듭니다. 얘가 해주는 역할은 서비스를 가져다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getService라는 함수를 통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마이 서비스를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return 지금 내 서비스 마이 서비스를 그러니까 이 바인더를 통해서 getService 함수 호출되면 이 서비스 전체가 리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인더에는 요 마이 바인더를 생성해서 담아줍니다. 아이고 는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있네요. 네, 마이 바인더를 생성해서 바인더에 미리 이렇게 담아 놓을게요. 그럼 서비스를 통해서 서비스의 바인더를 통해서 바인더를 꺼낼 수 있고 이 바인더 안에는 내 서비스를 가져갈 수 있는 getService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코드를 다 짜보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리고 이 unbind가 실행되면 return 바인더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이 코드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아마 이렇게 해주는 게 좀 더 쉬우실 수 있을 것 같네요. return my binder. 그럼 onbind가 실행되면 내가 미리 만들어 놓은 my binder가 리턴 되는 거 알겠죠? 자, 그럼 이 바인더를 통해서 이제 액티비티와 서비스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액티비티로 이동을 하시고 이제 서비스 바인드 요 함수에는 똑같죠. 요 인텐트는 서비스 인텐트는 요 위에 미리 만들어 놨으니까 서비스 인텐트는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바인드 서비스를 호출해서 이 인텐트하고 그리고 커넥션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여기 이걸 눌러 보셔야 되는데 컨트롤 키를 누르고 바인드 서비스를 눌러 보면 인텐트랑 서비스 커넥션이랑 마지막에 인티저인데 이거는 플래그 값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바인드 오토 크리에이트인데요. 이 바인드 오토 크리에이트를 설정을 해두면 서비스가 생성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 서비스를 생성하고 그리고 바인딩을 하게 되고요. 이미 생성되어 있으면 생성하지 않고 있는 것에 바인딩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는 세 번째는 가장 많이 쓰는 context.bind bind auto create라고 네 번째 있네요. 네, 요걸 넣어주면 되고 이 커넥션을 이제 만들어야 돼요. 저희가 요 좀 알아보실게 요 위에다 바로 만들게요. 커넥션을 만들려면 좀 긴데요. 먼저 my service 그러니까 서비스를 저장해 놓고 써야 되거든요. 액티비티에다가. 그래서 내가 호출하는 서비스에 뭐 이것도 레이트 이닛으로 하셔도 됩니다. 자, 서비스를 레이트 이닛으로 선을 해놓고 그럼 널로 초기화 안 해도 되니까 좀 편할 수 있죠. 그다음에 is service라는 거는 요 책에도 잘 설명을 해놨는데요. 이 커넥션을 일단 이거는 먼저 하고 밑에 커넥션을 먼저 만들죠. 그래야 이해가 좀 더 쉽겠네요. 발 커넥션 이것도 아직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발랑 발을 제가 번갈아 가면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값이 변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선언하는 거고 이건 한번 지정한 바꾸지 않는 건 발로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요 서비스 커넥션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해줘야 되시고요. 커넥션 요 인터페이스 안에는 컨트롤 I를 누르면 이미 구현해야 되는 함수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on service disconnected랑 on service connected예요. 요게 요 on service disconnected가 문제인데 이 이름처럼 서비스가 끊겼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커넥션을 여기다 이제 던져 줄 거예요. 바인드 서비스를 하면서 인텐트랑 커넥션을 내가 사용할 커넥션을 이렇게 던져주면 서비스가 호출되잖아요. 안드로이드한테 던져주면. 그리고 그 서비스에 어떤 상태 변화가 생기면 던져준 이 서비스 커넥션 얘의 함수 중에 그 필요했다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호출해 주는 거예요. 이 onService connected는 이제 바인딩이 되면 호출이 됩니다. 근데 onService disconnected는 바인딩이 언바인드가 됐다고 해서 호출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예외가 발생했을 때 내가 알 수 없이 끊겼을 때 호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언바인드가 됐을 때 호출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서비스랑 내가 연결됐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is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연결이 되면 is 서비스는 true로 바꿔주면 일단 내가 연결된 건 확인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on service disconnect가 뭐 언젠가는 호출되겠죠. 자, 그래서 이 disconnected가 호출되면 바인더를 아유 틀렸네요. 자, 순서가 제가 코드 순서를 바꿔놔가지고 on service connected가 위로 가야 되는데 자, 연결이 되면 is 서비스가 true가 되고요. 다음에 바인더를 꺼냅니다. 바인더는 어디에 있냐면은 on 서비스가 연결되는 순간 안드로이드가 이 함수를 호출하면서 서비스를 넘겨줘요. 서비스 그냥 넘겨주는 게 아니라 바인더를 넘겨주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연결되는 순간 이 on bind 함수를 호출해서 거기서 리턴되는 얘를 넘겨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서비스를 사용하는 방법은 저 바인드를 통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 서비스라는 것을 꺼내고 얘를 my 서비스에
my bind 타입으로 변환을 해주면 돼요. 이게 이름이 좀 헷갈리면 사실 얘는 서비스가 아니라 그냥 바인더거든요. 여기 바인더라고 이름 바꿔주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여기다 바인더를 써서 바인더라고 하면 좀 그렇고 iBinder라고 할까요? iBinder. 그래서 iBinder를 꺼내서 이 iBinder를 내가 미리 정의해 놓은 myBinder 타입으로 변환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 myBinder 타입 안에는 이 서비스 자체를 리턴하는 함수가 있죠. 그래서 myService에는 m.myService에는 이 binder.getService를 통해서 서비스를 담아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서비스의 명령어를 요 m.service를 통해서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요 밑에다가 커맨드 서비스 커맨드라고 해서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건 뷰 필요 없겠네요. mservice. myservice구나. myservice. create로 호출한다든가 myservice. delete로 호출한다든가 이런 게 가능해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연결되면 서비스에 담아두게 되니까. 근데 이게 레이트 이닛이 제가 써놓고 보니까 여기선 좀 안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직 값이 입력되지 않은 걸 체크하기 힘들어서 그냥 널 담아놓고 여기 널이 아닐 때만 널 세이프티 처리를 해주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서비스가 디스커넥티드 됐을 때는 is 서비스를 false로 바꿔서 서비스가 연결되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드는 바인드 서비스랑 바운드 서비스랑 이 스타티드 서비스는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나머지 코드들은 서비스 메소드 호출하는 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인드 됐을 경우는 서비스를 통해서 직접 함수를 호출할 수 있고, 다음에 스타티드 서비스를 썼을 경우는 스타트 서비스에 액션을 담아 보내서 on start 커맨드를 통해서 커맨드를 대신해서 그 서비스의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차이점만 아시면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실제로 나중에 서비스는 포그라운드 서비스로 주로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포그라운드 서비스를 하면서 서비스 코드를 작성하면서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